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곧 이른을 앞두고 있는데 딸이 칠순잔치 하겠다고 야단을 떨어서 정신없는 요즘이에요. 돌아보면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게 없어서 남보기 부끄럽다고 말려도 엄마 잔치만은 성대하게 해주고 싶다고 야단이네요. 저희 딸 참 착하고 예쁘고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습니다. 남들은 저희 보고 모녀라 그런지 어쩜 그리 닮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예요.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엄마와 딸로 살게 되었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공무원인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당시에는 다 선보고 결혼하는 시대였죠. 저 역시 집안 어른이 주선한 자리에 나갔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나가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아이가 들어설 줄 아나 양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3대 독자인지라 시댁에서 아주 야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3년이 지나도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를 데리고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셨어요. 용화단의 의사, 한의사 다 만나보았고 절에 기도도 드리고 점집도 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당시 의사 말론 원인 불명의 불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구박하는 강도가 높아지셨어요. 저는 결혼하고서부터 시댁에 3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 살림, 요리 등을 하고 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날카롭게 비난의 말들을 하셨지요. 하루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서 제 칭찬을 하셨나 봐요. 요새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고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퉁명스레 이러시더군요. 애도 못 낳는 병신인데 살림이라도 시켜야지 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던지요. 시댁에서는 저를 구박하는데도 남편은 모르쇠였습니다. 아니 처음에나 모르쇠였지 갈수록 시댁과 같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 다른 여자들은 애 보느라 바쁘지만 너는 놀고 먹잖아. 정말 간절히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서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네요. 모든 것이 제 업보려니 생각하고 시댁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다 보면 알아주시겠지. 내가 잘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지 생각만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를 볼 때마다 악담을 하셨어요. 제가 집안을 망친다고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나중엔 제가 대변까지 다 받아냈네요.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 저보고 대단하다니 저희 시어머니 배알이 꼴리셨는지 애도 못 낳는 그깟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집안 대를 끊어놨는데 간병도 못해요. 라며 친척들 말을 무시하시더군요. 장례식장에서까지 저는 아이 못 낳는 죄로 간병한 친청도 못 들었었네요. 30이 넘고 40이 가까워져도 아이가 안 생기니 제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선 깔끔하게 포기가 되었네요. 시어머니 구박도 그때 돼서는 만성이 되었는지 욕을 하셔도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머니도 오죽하시면 저럴까 하면서 내가 다 이해해야지 하며 살았네요. 어느 날부터 보육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주중에는 남편 뒷바라지, 시댁 뒷바라지 하느라 못 가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어요. 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보육원은 유치원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정도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신생아 수준의 작은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제가 봉사하러 가니 보육원 관계자들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어젯밤에 애 엄마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저희는 신생아를 볼 만한 시설은 아닌데 아마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아이를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한다며 상의를 하는데 문득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면서 생긋 웃는데 그게 바로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봐왔는데 입양 생각은 잘 들지 않았는데 그 아이만큼은 뭔가 강력한 끈이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니 처음엔 시큰둥하더군요.
입양해서 우리 아이처럼 키워요. 당신도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요. 사실 남편도 적적해하던 참이긴 했고 아이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일단 그 아이를 보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도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희들을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기로 결정짓고 남편이 걱정하더군요. 근데 어머니를 어쩌지? 저도 처음부터 걱정했던 문제였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물론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잘 설득해봐야지. 저도 말은 그렇게 당당하게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핏줄 타령을 그리 하시는 분이 입양을 순순히 허락해 주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미친 것! 어디 남의 애를 우리 아들 호적에 올리려고 해. 네가 아주 우리 집 작살내려 들어왔구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갖은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제 소망을 저도 꼭 이루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의 반발에도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딸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허락을 받자고 했지만 절대 허락해 주실 리 없었어요. 그냥 데려와서 적응시키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시어머니께서도 아이를 보니 예쁘고 귀여운지 별로 독한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지만 보통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하듯이 정을 주진 않았고 그냥 몇 번 들여다보고 말고 그러셨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했죠. 하지만 아이는 커가면서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아이라 할머니 비위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는 워낙 어렸을 때 입양된 것이라 제가 친모이고 남편이 친부이고 할머니가 친할머니라는 것에는 전혀 의심을 품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이에게 밝히느냐 마느냐 문제는 참 해결이 안 나더군요. 아이에게 알릴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가 받을 충격이 무서워 미루다 보니 아이가 사춘기가 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평생 말하지 않고 제 자식이다 하고 지낼까 싶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던 겨울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이라 시댁에서 전부 치면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랑 의아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웬 외국 여자가 남자아이를 하나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4-5살 되어 보였고요.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어설픈 한국말로 이러는 겁니다. 그쪽 오빠 내 아기 아빠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 시어머니, 딸아이 모두 놀라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그 여자와 아이를 집에 들여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인데 저희 남편과는 5년 전에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맘때쯤 남편이 베트남 여행을 가긴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간다기에 흔쾌히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돈을 주고 만남을 가졌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가 그 남자아이라고 하더군요. 놀란 가슴을 붙들고 여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쪽지 하나를 주는데 저희 집 주소가 적힌 종이었어요. 그 필체 분명 저희 남편 것이 맞더군요. 오빠가 아기 낳으라고 했어요. 베트남 여자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 여자는 저희 남편에게 아이 낳는 것도 다 허락 맡은 일이라며 당당했습니다. 딸아이는 멍하니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그 여자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는지 요모조모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되는 대로 대답을 하거나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한국말을 모른다며 피해 나가더군요. 친구 만나러 간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며 그 남자아이와 베트남 여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필 연락도 안 되고 기다린 지 몇 시간 동안 지옥 같았네요. 딸아이가 받을 충격도 걱정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자 베트남 여자가 오빠 이러면서 달려가 안기더군요. 저희 딸아이와 저는 황당해서 마주 보았는데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부인으로서 확실히 느껴지는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여자와 남편이 분명 관계를 한 것은 맞다 싶더군요. 남편이 여자를 슬쩍 밀어내더니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날 남편이 제 앞에서 이실죽고 했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가 있으라 하고 시어머니 저 남편 셋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낳으라고 했다던데? 제가 이렇게 추궁하니 남편이 펄펄 뛰면서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 여자는 그냥 길거리에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 여잔데 저 여자가 만난 남자는 수백은 될 것인데 저 아이가 자기 아이일 리 없다는 겁니다. 다음날 베트남 여자를 불러서 남편과 제가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니 슬슬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도 남편 성을 따서 지었고 이름도 남편이 지으란 이름으로 했다고요. 이 부분에서 남편을 노려보니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그거야 뭐 어떤 이름이 이쁘냐고 물어서 대충 대답한 거지. 어쨌든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에 대해선 확신이 되지 않더군요. 그때까지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베트남 가서 그 짓거리 하고 다닌 게 괘씸하긴 했지만 한 번 실수다 눈 감아주고 살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얽히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가 주장하여 그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었네요. 그저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시댁이 잘하고 내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 무엇 하나 나는 쉽게 이룰 수가 없는가 정말 우울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설마 했었지요. 그러나 남편과 그 남자아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임이 분명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여자는 자기가 분명하다지 않았냐며 당당하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며칠 몸살을 심하게 앓다가 시어머니께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닌 베트남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저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휙 지나쳐 들어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간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희 딸아이는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라고 아이가 졸졸 쫓아다니는데 늘 귀찮은 기색이었어요. 입양하니까요. 핏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베트남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단번에 당신 손주 같았나 봅니다.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따졌어요. 어머니, 지금 이 아이랑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뭐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이를 어르면서 저한테 차갑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내가 누누이 말했잖냐. 네가 자궁이 안 좋아서 애를 못 갖는 거라고. 이렇게라도 손주를 봐서 대를 잇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베트남 여자는 마치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음식도 꺼내 먹고 그러는데 되려 제가 낯선 사람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라고 하니 이 아이를 네가 맡아 키우든지 그 업둥이 데리고 나가 살든지. 업둥이라뇨. 어머니,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키운 제 자식이에요. 라고 하니 우리 집 핏줄도 아닌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쿵 하고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휙 돌아보니 어느새 딸아이가 와 있더군요. 딸아이는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주워온 딸이라고? 당황해서 딸에게 설명하려는 찰나 딸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제가 황급히 따라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따로 나오셔서 그러더군요. 쟤는 우리 핏줄 아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러시는데 피가 식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놀이터에 있는 딸을 찾아서 그동안 이야기를 모두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딸아이를 입양하게 된 계기, 키웠던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도요. 딸은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아마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겠지요. 저는 마지막에 말했어요. 엄마한테 자식은 너뿐이고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 딸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어찌나 안쓰럽던지
딸아이 안고 둘이서 놀이터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네요.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그 아이를 제가 키울 수는 없으니 제가 나가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그토록 원했던 핏줄이 생겼으니 저희 딸아이는 더 찬밥일 테고 그것만은 딸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하니 남편은 쉽게 응하더군요. 베트남에서 여자도 왔겠다. 자식도 생겼겠다.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이혼도장 찍고 나오는데 씁쓸하면서도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아이와 베트남 여자와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저와 딸은 당장 이사를 못 가 한 동네에서 좀 살았는데 전 남편과 베트남 여자가 함께 나와 장을 보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선 집을 옮겨 그 이후로는 소식 모르고 살았는데 저는 그냥 딸아이 키우는 데만 힘썼어요. 저희 사이에 입양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모녀 사이로 살았죠. 딸도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전과 같이 저를 대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 후 딸아이는 장성하여 대학에 갔고 저는 마트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딸아이는 대학교에 가니 저 알아서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제 살 궁리를 잘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그래도 딸이라면서 10년 넘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치가 떨렸지만 차라리 딸아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줘서 그 점은 고마웠네요. 그 후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더니 곧 결혼을 한다고 사윗감을 데려오더라고요. 사윗감은 듬직하고 인상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상견례 날짜 잡기 전에 제가 딸에게 조심스레 얘기했어요. 그 집에서 저희 사정을 아냐고요. 입양이며 이혼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 거리낌 없냐니까 딸아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내 얘기 다 알면서도 전혀 반대 없으셨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딸의 혼사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사위와 같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제 지난 세월들이 모두 떠올라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결혼한 이후 딸은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자기 대학원 준비하면서 지내더군요. 아이도 갖고요. 사위에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딸아이 데려가서 잘 사는 모습 너무 예뻐 보였고요. 그리고 딸과 사위가 나서서 저 일 그만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쉬라고 하도 그러는 통에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러고 지냈네요. 제가 말년에 그나마 복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니 저희 집 앞에 누더기 옷을 입은 어느 사람이 머리까지 웅크려 쭈그려 앉아있는데 곧이어 같은 차림의 한 사람이 또 다가오더니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아니 왜 남의 집 바로 문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며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 그냥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쭈그려 앉아있던 사람이 절 보고 애미야 라며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전 시모였어요. 완전히 거짓골을 한 채로 저를 보며 막 달려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피해 인상을 쓰며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전 남편 놈은 고개를 숙이고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며 애미야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꼴이 이런 꼴이다. 아니 글쎄 그 베트남 나쁜 사기꾼년이 말이야. 딴 남자랑 우리 몰래 뒤에서 사기를 계획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자며 애비까지 꼬드긴 후에 우리 집안 돈을 싹 다 가지고 날라버렸다. 애까지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을 쳤는데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앞으로 몇 억 빚까지 남기고 사라졌어. 아이 그래서 너한테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 라고 하는데 정말 염치도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구나 말이 안 나와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며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남편 놈이 저희 딸 얘기를 하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딸 말이야. 우리 딸 결혼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안 될까? 그래도 나랑 같이 20년 안 되게 산 세월이 있는데 내가 이제라도 우리 딸한테 사죄를 하고 싶어.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라는데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그럼 뭐 먹을 거라도 주면 안 돼? 엄마가 밥 못 드신 지 3일째인데 먹을 거라도 조금 줘. 제발. 이라는 말에 내가 왜 그래야 하냐며 우리를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꼴로 날 찾아오면 내가 퍽이나 받아줄 줄 알았냐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저희 집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데가 주택이라 인터폰으로 보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모질지가 못해 찐빵이랑 우유라도 갖다 줘야겠다 하고 나가려는데 집 문 앞에서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 놈이 시모한테 코칭을 하는 겁니다. 아이 엄마 더 확 굽히고 들어가라니까. 울면서 매달려야지 뭐라도 나오지. 딸내미 남편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 집안에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도 평생 집도절도 없이 살고 싶으셔? 라고 하니 시모도 아니 내가 이런 걸 해봤어야지 알지. 나도 아주 안 하려던 거 하려니까 죽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문을 열어 전 남편 얼굴에 우유를 싹 다 뿌려버렸네요.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너한테 이 우유 뿌려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행여나 우리 딸한테 나타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라며 경찰에 이 그지들 데리고 가라고 신고를 했네요. 그 후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변 친척에게 듣기로는 시모는 갈 데가 없어 친척집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고 있고 전 남편은 5평 남짓한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저만 억울하고 저만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았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나이 70을 바라보는 67세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1살 더 먹었으니 68세에 알게 되었네요. 제 별 볼 일 없는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